오늘은 두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 왜 데브옵스를 해야 되나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반적인 상품 기획 전문가가 아닌 개발자 출신이었던 상품 기획자가 들려드리는 데브옵스 이야기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SCP 데브옵스 툴즈라고요. SCP에서 제공하는 데브옵스 상품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준비물이라고 작성을 했는데요. 사실 준비물이 영어로 뭘까 고민을 하다가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서 한글로 준비물이라고 적어봤습니다. 데브옵스라고 처음 설명을 듣거나 찾아보시면 아래와 같은 그림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모양, 요거를 아마 데브옵스 하면 가장 많이 표현되는 이미지로 보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데브옵스에 대해서 정확한 단어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시면 데브옵스는 프로세스나 기술 그리고 어떤 스탠다드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데브옵스는 어떤 한 문화 같은 거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저도 데브옵스에 대해서 업무적으로도 하고 있지만 누가 데브옵스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쉽게 설명을 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 그림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무한루프처럼 돌아가는 그림이죠. 그리고 앞단계와 뒷단계가 자연스럽게 물려져 있는 그런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마치 뭐와 같냐면 이어달리기 할 때 바통 터치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느꼈었어요. 본인의 업무들이 있겠죠. 그 파란색 업무, 그리고 녹색 업무, 아래 이제 파란색 업무가 있을 텐데요. 각자 맡은 일을 하다 보면 옆 부서에서는 과연 무슨 일을 할까? 그리고 이전 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만들어져서 나한테 넘어오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안 하고 진행될 때가 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다 보면 내가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이전 단계와 다음 단계 그리고 관련 부서 간에 어떤 공동적으로 추진하는 과제가 어떻게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될까? 이것들을 약간 고민을 해볼 때가 있죠. 그래서 앞서서 다시 그림을 보시면 코드와 빌드, 테스트, 그리고 운영 쪽에 릴리즈와 디플로이, 요것들이 살짝 그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내 역할과 내 책임이 있고 다른 부서, 다른 일에 역할과 책임이 있을 텐데 마치 이어달리기처럼 제일 처음 스타트하는 사람은 빠르게 달릴 거고 그리고 중간중간 전력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마지막에 피니시를 위해서 열심히 끝까지 달리시는 분이 있는데 중간에 바통 터치를 하기 위해서 10m 정도씩 미리 나와 있거나 다음 주자를 위해서 더 달려가 주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씩 추가되는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저는 데브옵스의 컬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일을 할 때 내 맡은 일만 하면 되겠지, 이것만 잘하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그리고 또 본인이 여유가 있을 때는 다른 부서 그리고 다른 내 영역의 일까지도 약간은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시간이 쪼이고 저희가 많이 겪었지만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시간이 또 쫓기고 하다 보면 그제서야 R&R이라는 명분 하에 어떤 선을 긋게 되죠. 요까지만 해야겠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데브옵스 문화는 본인의 R&R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전 단계, 앞 단계, 그리고 관련 부서와의 어떤 일을 하는지 살짝 선을 넘는 것, 그게 제가 생각하는 데브옵스의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인드가 일단 데브옵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준비물이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왜 데브옵스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브옵스라고 하면 또 많이 듣던 용어가 CI/CD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Continuous Integration이라 그래서 보통 소스를 병합하는 부분이라고 얘기들을 하고요. CD 부분은 Continuous Deployment라고 해서 지속적인 배포, 이런 식으로 용어들을 많이 쓰곤 합니다. 제가 예전에 생초보 개발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예전에 입사했을 때는 사실 선배가 남겨준 소스 덩어리, 사실 서버 안에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고치고 다시 서버에 넣고 그 서버에서 컴파일해서 배포하고 아주 원시적인 소스 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받아서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혼자 개발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소스가 꼬일 일도 없었고 소스의 모든 히스토리를 제가 알았었고 그런데 또 다른 일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또 다른 동료가 생긴 겁니다. 한 소스를 바라봐야 될 또 다른 동료가 생긴 거죠. 밑에 그림에서 잠깐 보듯이 A라는 자바 소스가 있었는데 제가 기존에 있던 건 1-A라는 소스 내용이었는데 두 명이 동시에 고치기 시작했던 거죠.
저는 2.A를 만들었고 또 다른 동료는 3.A를 만들었는데 서로 같은 소스를 바라보는지도 몰랐었습니다. 나중에 운영에 배포를 하고 보니 제 거는 쏙 빠지고 3.A만 운영에 반영됐었던 거죠. 그리고 히스토리도 남지 않았었던 거죠, 예전엔. 대표적인 다 제 경험입니다. 제가 사고 쳤던 것 중에 하나가 소스를 꾸였기 때문에 잘못된 게 운영에 배포되는 그런 실수들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스를 꾸렸을 때 과거 버전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히스토리 기능도 없었고 그냥 소스가 한번 엎어쳐지면 그걸로 끝이었기 때문에 마치 작성하던 문서가 정전에 다 날아갔던 것처럼 힘들게 짜놓던 소스들이 다 날아가는 그런 일도 있었죠. 두 번째로 이제 소스를 만들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뭐 로컬 PC든 어디서든 컴파일을 해서 운영에 배포를 하는 작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발생하는 문제들, 또 제가 직접 겪었던 문제들은 반영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로컬 PC에서 또는 VDI에서 운영 서버로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는 FTP로 하나씩 파일을 옮기는 아주 구시대적인 운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개발 서버에 한번 반영해서 개발 서버를 리스타트하고 확인을 해보고 정상적이면 그 소스를 그대로 운영 1, 2, 3번, n번 서버까지 반영을 하는데 운영 서버마다 또 속성이 다 다르죠. 이런 것들을 뒤죽박죽 하다 보면 특정 서버에 반영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 서버에 잘못된 소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좀 고객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제 실수로 반영이 잘못돼서 좀 비즈니스에 차질이 있었던 적도 기억이 납니다. 그게 첫 번째로 반영을 잘못했을 때 경우였었고요. 두 번째로 반영은 제대로 했는데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죠. 개발 서버나 로컬 환경과 다르게 운영만의 어떤 독특한 문제로 인해서 예상치 못했던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영 서버가 2대였는데 한 대를 반영하고 내렸다 올렸더니 한 대는 이미 1번 서버는 죽어있는 상태죠. 제가 방금 내렸으니까. 그런데 2번 서버가 혼자 버티다가 모든 트랜잭션이 2번 서버로 몰리니 2번도 마저 죽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운영 서버 1, 2번이 모두 죽어서 고객이 느끼기에는 서비스가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오류가 났을 때는 재빨리 또 원복을 해야 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긴장을 하고 그런 상황이 오면은 허둥지둥 되다가 원복도 못하고 그냥 시간만 흐르고 장애는 계속되고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현장에 있을 거고 저도 많이 겪었던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데브옵스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과연 막아줄 수 있는 방법론, 어떤 문화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CI 부분의 입장에서는 개발자가 여러 명이 협업을 해도 소스 머지라고 하죠. 소스를 병합하는 것, 그리고 소스 자체를 수정하는 것, 그리고 누가 수정했는지 이력 조회를 간편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비단 특정 툴만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어떤 툴을 쓰더라도 이런 것들은 보존이 돼야 된다. 기본적으로 CI는 소스의 병합과 변경이 문제없게 이루어지는 툴을 선정하고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운영 서버 환경이 아무리 많고 복잡해도 개발했던, 테스트했던 그 내용 그대로 동일 기준으로 여러 대의 서버에 동시에 배포가 되는 이런 방법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문제가 발생을 해도 문제의 발생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게 하고 그 문제가 발생을 해도 가장 빠르게 원복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만들어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사람의 손이 최대한 배제되도록 자동화시키는 게 큰 문제일 텐데요. 이런 사상은 누구나 쉽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사람 손이 최대한 배제가 된다. 그리고 자동화돼야 된다. 누구나 쉽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자동화를 완성시키는 데에는 일반적인 수작업보다 아주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브옵스를 구현한다. 데브옵스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멋진 자동화를 위해서 아주 많은 손이 간다라는 걸 사전에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데브옵스 툴즈 상품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저희 SCP에 이미 들어와 보신 분도 계시고 자료로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데브옵스 툴은 SCP 상품 중에서 이아스나 파스 상품과는 조금 다르게 개발자분들이 개발해서 운영 업무까지 필요한 다양한 툴과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브옵스 툴즈에는 현재는 3가지 상품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데브옵스 서비스라는 데브옵스 콘솔을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고요. 두 번째로 이번에 10월 달에 출시된 데브옵스 코드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기존의 깃랩, 깃헙 이런 소스 툴을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쉽게 데브옵스 코드라고 형상 관리할 수 있는 소스 관리 툴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로 GitHub 엔터프라이즈 상품인데요. 이것은 기존에 이제 각 고객사에서 별도로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어딘가에 프로비저닝해서 자체적으로 사용하셨던 온프레미스용 라이센스를 단순히 클라우드로 전환해서 클라우드 자원에서 해당 이미지를 프로비저닝해서 그대로 쓸 수 있게끔 제공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더해서 저희가 K8s 앱스라는 SCP의 상품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K8s 클러스터라는 곳에 가볍게 몇 가지만 주요 정보만 넣어서 이미 이미지화되어 있는 젠킨스나 깃랩, 소나큐브, 아르고 CD, 넥서스와 같은 오픈소스를 바로 프로비저닝해서 툴로서 쓸 수 있게 하는 기능인데요. 이 K8s 앱스로 이 아래 5가지를 데브옵스 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데브옵스 서비스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빠르고 안전하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배포하고 운영 환경을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은 거창한데 사실은 빌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전체적인 콘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빌드 파이프라인이 바로 저희가 타겟 서버라고 그러죠. 실제 앞서 말씀드렸던 운영 서버 1번, 2번, 3번, 4번 또는 개발계 또는 검증계 이쪽으로 파이프라인이라 그래서 소스를 가져와서 컴파일하고 이미지화하고 이미지 저장소에 저장하고 또 그것을 각 서버에 디플로이하고 그런 단계를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파이프라인을 관리하는 기간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코드 저장소로는 깃랩이나 깃허브 또 저희가 10월에 출시한 데브옵스 코드 이런 것들을 툴로서 등록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넥서스 같은 툴을 아티팩트 저장소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코드 품질로는 다른 툴도 쓸 수 있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소나큐브라는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헬름 차트 저장소, 이미지 저장소 이렇게 저장소들이 준비되어 있고 이걸 툴 등록을 하셔서 이 빌드 배포 파이프라인에 연계해서 최종적으로 타겟 서버로 배포를 하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타겟 서버라고 하면 밑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VM 기반의 서버로도 전달을 할 수가 있고 K8s 엔진 클러스터 쪽으로도 전달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데브옵스 서비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가장 최근에 출시한 데브옵스 코드라는 상품인데요. 예전에 SCP 또는 다른 데서도 아마 써보셨겠지만 깃랩이나 깃허브를 처음에 상용으로 쓰는 거는 바로 회원가입해서 쓰면 되지만 특별히 자원을 생성해서 그 위에 오픈소스를 깔고 도메인을 만들고 그 도메인에 대한 방화벽 신청을 하고 도메인에 대한 접근 권한도 신청을 하고 아주 번거로운 작업이었는데요. 사실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을 겁니다. 깃랩 하나만 프로비저닝해서 쓰는 것조차도. 그런데 그런 것들의 불편을 좀 해소하고자 아마 거의 처음으로 사스형 상품을 저희가 만든 것 같은데요. 데브옵스 코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소스를 관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스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대 장점은 사실 서비스 신청과 동시에 레파지토리가 바로 생성될 수 있고 그거를 개발자들한테 전달해서 바로 소스를 관리할 수 있는 당연히 중간에 권한 관리나 롤 관리 이런 것들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데브옵스 코드 상품이 사스형으로 이번에 출시된 아마 대표적인 상품이 될 것이고 이런 사스형 상품으로 차후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젠킨스나 넥서스, 소나큐브 이런 것들조차도 매번 프로비저닝해서 쓸 게 아니고 신청과 동시에 바로 쓸 수 있는 사스형 서비스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데브옵스 툴즈 밑에 있는 세 번째 상품인데요. 데브옵스 GitHub 엔터프라이즈 상품입니다. 사실 소스 관리 툴 중에서는 가장 강력하고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쓰는 상품이긴 하죠. 하지만 비용이 발생하고 그리고 현재 저희가 클라우드 상품으로는 사스형으로는 제공해드리고 있진 못하지만 자동 설치를 할 수 있게 이 벤더에서 GitHub 엔터프라이즈 이미지를 받아서 저희가 특정 VM에 해당 이미지를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상품으로 준비한 것이 바로 이 GitHub 엔터프라이즈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GitHub 엔터프라이즈는 아마 많은 개발자분들이 직접 사용하시고 저희 전사 데브옵스도 이 GitHub 내부적으로는 GitHub 엔터프라이즈로 돼 있어서 아주 익숙한 상품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K8s 앱스로 제공하는 툴들인데요. 많이들 보셨겠지만 깃랩 소스 관리 툴이죠. 그리고 아르고 CD 배포를 할 수 있는 그런 툴,
그리고 또 대표적인 빌드 툴이죠. 젠킨스, 그리고 아티팩트를 저장할 수 있는 넥서스, 그리고 소스의 코드 품질을 지원해주는 소나큐브 툴, 이렇게 5가지가 앱스로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SCP 데브옵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출시된 데브옵스 코드에 대해서 직접 좀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이브로 바로 보여드리는 거라 조금 감안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면 보이시나요? 보통 이 화면에 그 개발자분들이 쓰는 이클립스 화면일 텐데요. SCP 콘솔 화면입니다. SCP에서 데브옵스 코드를 신청하는 것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브옵스는 그 자원관리 중에서요, 데브옵스 툴즈라는 상품군 아래에 2번째 데브옵스 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상품 신청이라는 버튼이 있고요. 상품 신청을 하면 프로젝트의 최상단 코드,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있는 어떤 과제를 대표할 수 있는 코드를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SCP 미덥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사실 다른 상품들은 입력할 값이 상당히 많은데요. 데브옵스 코드 같은 경우는 그걸 최소화해서 아주 가볍게 사용과 동시에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네. 구성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프로비저닝 돼서 만드는 뭐 긴랩 같은 상품이었으면 금방 만들어지지 않을 텐데 사스형 상품이라 바로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상세 보기로 들어가시면 데브옵스 코드에 콘솔로 이동하는 버튼이 보이고요. 저장소로 이동하게 되고요. 이 저장소에 지금 하나 보이시는 거는 제가 이 프로젝트에서 만든 저장소는 아니고요. 다른 프로젝트에서 만든 저장소에 제가 권한을 받아서 보이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데브옵스 코드는 사스형 상품이기 때문에 본인이 속한 프로젝트가 몇 개더라도 자기가 그 프로젝트의 특정 저장소에 권한을 부여받게 되면 이 데브옵스 콘솔 코드 콘솔이라는 공간에서는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타 프로젝트의 저장소도 보이게 됩니다. 지금은 SCP 미덥이라는 프로젝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저장소 생성을 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인이 권한이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의 저장소들이죠. 지금은 SCP 미덥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걸 선택하고요. 미덥이라고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덥 라이브. 네, 설명을 이렇게 써놓을게요. 네, 저장소가 하나 생겼고요. 저장소가 처음 생겼을 때는 아무 파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셋업을 이렇게 하세요라는 클론 주소를 제공하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Git을 쓸 때 이런 주소를 많이 받아서 이클립스든 또는 뭐 다른 툴에 설치를 하셨을 텐데요. 한번 실제 하는 것처럼 해보겠습니다. 보통 저런 주소를 받으면 git 레파지토리라는 걸 통해서 등록을 하게 되죠. 방금 복사한 게 바로 붙어서 들어왔고요. 유저 같은 경우는 그 SCP 본인의 이메일 주소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는 별도로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그 SCP에서 토큰을 만드는 걸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 우측 상단에 내 정보를 넣으면 사용자 설정이 있고요. 토큰 생성해서 본인의 인증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1 이렇게 치시고요. 네, 토큰 값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걸 복사해서 처음에 클론 주소 넣었을 때 패스워드로 활용하게 되고요. 여기다 집어넣고 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요. 그대로 바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 하단에 깃으로부터 이제 정보를 불러오는 게 보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 제가 만든 저장소 미덥이라는 게 제 로컬 이클립스로 넘어왔습니다. 네, 여기서 작업하기는 좀 그러니 이것을 프로젝트 위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미덥이라는 이제 과제가 하나 생겼고요. 소스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소스를 하나 만들어서 푸시까지 해보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AA라는 그냥 의미 없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test.java hello라고 해볼까요? hello scp. 예. 이 파일을 이제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게 커밋을 해야겠죠. 네, 클릭하시고 팀에 커밋. 예. 아마 일반적인 깃을 사용하시던 분들은 크게 무리 없이 어차피 깃 베이스로 만들어진 상품이다 보니까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화면이 좀 작아서 예, 크게 늘렸습니다.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로 예, 주석을 남기고요. 네, 스테이징에 넣고 커밋. 네, 그리고 푸시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푸시가 완료되면 저희가 그 SCP DevOps 콘솔에 가서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별도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예전에는 CVS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디멘전이라는 것도 있었고, 또 기억해보면 SVN이라고 또 서버전이라고 있었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떤 메인 개발자, 오래되신 분이 형상 관리를 담당하시면 그분이 하나하나 구축을 하시고, 나머지 개발자들은 주소를 하나씩 받아서 이렇게 보통 쓰곤 했었죠. 근데 그런 구성 자체를 아주 간편하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간편하게 저장소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의 레파지토리를 만들고, 그리고 개발자에게 클론 주소를 전달하고, 그리고 소스를 실제 푸시하고, 이 일련의 과정이 빠르게 하면 2, 3분 이내 처리가 된다는 게 이 사스형 데브옵스 코드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이고, 가격도 사실 스토리지 기반으로 측정을 했는데요. 2기가까지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웬만한 사이트가 1기가의 스토리지를 사용하지 않을 텐데요. 거의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주 가볍게 어떤 레파지토리가 필요하다. 깃을 관리하는 소스 형상 툴이 필요하다. 그러면 데브옵스 코드를 손쉽게 많이 활용해 주시면 깃랩이나 깃허브 버금가는 VOC를 좀 더 받아서 계속 개선해서 좋은 소스 툴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까지가 데브옵스 코드만 오늘은 시연을 준비했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데브옵스 서비스, 데브옵스 콘솔 파이프라인까지 만드는 것은 또 상당한 시간과 시나리오가 필요해서 또 기회가 되면 준비를 해서 또 공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